그 다음에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제 이게 새로 들어와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8장에 재해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재해 보상.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해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이걸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이걸 적용한다.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이라는 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전부 산재보상보험법 그거 적용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여기에도 재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된다. 치료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누가요? 사용자가.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 보면은 보상해주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어도 3일만 타먹으면 산재보험으로 혜택 보상받지 못해요. 그런데 4일 어떻게? 약국 가서 이제 통원 내지는 약 타먹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요양이잖아요. 그거 이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얼마 많이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 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휴업 보상. 그런데 휴업 보상 근로기준법 그대로 있죠. 산재보상보험법에도 휴업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으려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휴업 보상에 따른 기간에 어쩌고 저쩌고 평균 임금의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에 얼마를 준다고요?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네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거는. 근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요 100분의 70을 줘요. 여러분들 어느 법 적용 받으실래요?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받으면 하겠죠. 장애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일수에 따라 가지고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이게 전부 다 무엇보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산재보상보험법에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치료받았네요. 병원에서 그걸 현장에서 그걸 뭐 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 공상은 그게 공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럼 3일 치료를 받았네요. 그럼 3일 치료 받으면 3일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근로자가 자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사업주가요? 무슨 근거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치료해줘야 된다. 누가 치료해야 된다고요? 사용자는. 치료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일 치료받아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하면 되고 3일까지는 누가? 근로자한테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사용자가 치료비를 내야 된다. 이것을 공상이라고 좀 부르자. 근데 뭐 2주씩 치료받아야 되는 거 그 사람들 그 산재 처리 안 하고 회사에서 뭐 돈 얼마 더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숨기는 거 그런 것은 공상이라고 부르지 말자 앞으로. 그건 산재 은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게 되지 않을까,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건설공사 관련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까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요. 자, 이게 만화로 보는 안전관리 그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양이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부 글자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보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특히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 갔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이런 거 있죠. 기계를 세워놓고 정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버려 가지고 작동된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